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부동산 가격의 변화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미 큰 자리를 차지합니다. 부동산이 상승하길 바라든 아니면 하락하길 바라든 집값의 폭풍 속에서 우리는 위치해 있습니다. 부동산의 비밀TV의 존재 이유, 바로 이 폭풍 속에서 국가가 나를 구해주지 않으니 나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내 가족을 위해서 살 길을 찾고자 함입니다. KB 부동산 보고서를 인용해보면 2023년 전국 주택매매 가격은 마이너스 4.6% 하락했습니다. 이 수치는 1998년 IMF 외환위기 때 마이너스 12.4% 하락한 이후 최대 낙폭이라고 합니다. 제 체감으로는 2022년이 더 많이 하락했고 2023년은 부동산 부양책이 나오면서 살짝 반등한 구간이긴 하지만 아무튼 데이터상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체감하는 이유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주로 다루고 분석하는 것은 서울의 아파트 거래이고 이 데이터는 전국의 모든 주택을 포함한 데이터입니다. 이걸 다시 바꿔 말하면 서울의 아파트 이외의 다른 주택들, 그리고 지방의 아파트와 주택, 이런 거는 엄청난 하락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고, 이 와중에 왜 서울 아파트에 사람들이 몰리는지 그 이유가 또 분명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집값이 상승할 때는 가장 먼저, 가장 많이, 그리고 또 가장 오랜 기간 상승을 하고, 이게 서울 아파트고, 집값이 하락할 때는 가장 늦게, 가장 또 적게, 또 가장 짧게 하락하는 게 바로 서울 아파트의 특징입니다. 이런 서울도 또 사실은 극명하게 나뉩니다. 서울의 강남 3구, 4구 이렇게, 그리고 마용성, 여기가 가장 안정권, 그리고 또 동대문구 같이 굉장히 어정쩡한 위치는 역시나 어정쩡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 외 노도강, 금관구 같은 서울 외곽은 요즘에 부동산 하락에 또 직격탄을 맞고 그 후유증이 꽤 오래 가고 있습니다. 거래량을 보면 2023년은 월평균 거래량이 47,000호 전국에서 거래가 됐고, 이 수치는 2022년보다 오히려 11% 증가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월평균이 82,000건이었던 것을 또 비교해보면 거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 추세하고도 또 비슷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 과연 2024년 부동산은 오를까 내릴까? 부동산 전문가 172명, 그리고 또 전국의 공인중개사 523명, 그리고 또 KB, PB, 이분들 저 같은 서민은 평소에 만나기 어려운데, 아무튼 이 PB 73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올해 주택매매 가격 전망에 대해서 부동산 전문가의 74%, 또 공인중개사의 79%, 그리고 또 PB의 79%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대부분 하락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신기하게 볼 거는 하락을 예상하는 수치들입니다. 74%, 79%, 79%. 그러니까 어디든 간에, 누구든 간에 거의 큰 편차가 안 나고 거의 비슷한 수치가 하락한다고 보는 겁니다. 거의 약 80% 정도. 물론 부동산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이걸 또 다 맞추는 건 아닙니다. 언제든 또 틀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점은 스스로 감안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거, 과연 하락폭은 어느 정도 예상하는지 봐야겠습니다. 작년이 마이너스 4.6%가 하락이었다는 거를 일단 우리가 머릿속에 기준으로 삼고, 마이너스 4.6%, 거의 대부분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 정도 하락을 예상한 전문가들의 비율이 제일 많았습니다. 이것만 놓고 본다면 작년보다는 하락폭이 줄어들 거다. 그러니까 하락은 하지만 하락폭이 줄어들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전문가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게 또 사실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PB들의 예상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은 이게 아니고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3% 사이에서 하락폭이 결정될 거다라는 의견의 비율이 또 가장 높았습니다. 이 수치는 작년 부동산 하락폭하고 대략 비슷한 수준이라고 우리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또 유망한 부동산 종류는 무엇을 꼽았을까? 이것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파트 분양, 그리고 신축 아파트, 그리고 또 재건축, 요렇게 꼽았습니다. 유망하다고. 그런데 이것들이 솔직히 새롭거나 신선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냥 전통적으로 부동산 선호도가 높던 부동산 종류들입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 지식산업센터, 아니면 수익형 호텔, 다가구 주택, 아니면 저기 시골의 농촌에 있는 빈집이 유망한 부동산이라고 한 적은 사실상 거의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아파트 분양, 그리고 신축, 재건축 여기에다가
또 더하기 강남 그리고 한강 조망권 거기에 또 대단지까지 더해서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그대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은 강남구 청담동 삼익아파트 재건축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뭐 노른자 땅에 최고층 35층 1261세대 대단지 그리고 한강 조망권이 가능한 곳입니다. 청담 르엘이 되겠죠. 요거 다 완공되면 지금 건물은 대충 뭐 밖에서 보면 한 절반 정도 올라간 것 같긴 합니다. 이 앞은 제가 자주 지나다니기 때문에 저도 보면서 침을 질질 흘리던 그런 곳입니다. 물론 뭐 이번 생에 살아보기엔 일단 시공사가 공사비 70% 증액을 또 요구했습니다. 대략 이게 금액으로는 2,5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또 이 돈을 누가 부담하느냐, 여기 조합원분들이 대략 한 900명 정도 되는데 일단 이렇게 되면 조합원 분담금이 오릅니다. 뭐 여기까지는 다들 예상하는 수순이겠죠. 900명이 이제 2,500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더 깊이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것이 이곳은 바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늘어난 공사비를 일반 분양가에 이걸 다 떠넘기는 게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할 상황이고, 제가 지난 둔촌주공의 실거주의무 폐지를 소리 높여서 반대했을 때 그때 하던 이야기가 바로 진짜 목표는 바로 강남의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게 목적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늘어난 공사비를 이제 거의 조합원들이 이걸 다 그대로 떠 안아야 합니다. 일반 분양가 높여서 해결을 못해요. 지금 뭐 둔촌주공 실거주 의무 3년 유예가 뭐 이제 되고 이런 거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거 저는 실거주 의무 3년 유예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큰 반대를 하지만, 이거는 이제 정부에다가 때를 쓰면 일단 어떻게든 살려는 준다, 이런 잘못된 시그널을 부동산 시장에 줄 수 있다는 게 진짜 큰 문제점입니다. 여기에 이제 3년 후면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랑 대통령 선거랑 이제 시기상 이게 맞물리는 시기가 거의 초래됩니다. 그때 또 한번 둔촌주공은 때를 쓸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고, 한 표라도 아쉬운 정치권은 이걸 또 마냥 무시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일 겁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지금의 부동산 PF 4월 위기설, 이것도 지금 앞서 말씀드린 공사비 증액을 누구한테 전가시키느냐, 요런 큰 그림에서 본다면 여러분도 이해가 쉬우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위기에 빠진 국민들을 지원해 주는 게 바로 국가의 의무 맞습니다. 그런데 위기에 빠진 국민은 깡통전세, 전세 사기, 그리고 소외된 계층의 주거 안정, 부동산 투기 안 하고 그냥 여러분처럼 성실하게 살아온 이런 분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위기에 빠진 국민들이다 라고 저는 정의합니다.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자들, 그리고 또 부동산 투기를 한 자들을 위한 국가의 지원은 저는 결사 반대하는 게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부동산의 비밀TV가 100만 구독자 채널이라면 제 목소리가 혹여나 정치권에 들릴 수도 있겠지만, 아쉽게도 여기는 너무나 작은 보잘것없는 채널입니다. 뭐 혹시나 여러분께 구독과 좋아요를 제가 구걸하기 위해서 굉장히 불쌍한 척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로 눈치가 빠르신 겁니다. 강남 한복판이 이런데 서울 외곽이나 지방의 재건축은 어떨까? 제가 자주 언급했기 때문에 딱히 뭐 또 상계주공 5단지 같은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하진 않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그걸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난 것 같습니다. 돈이야 뭐 물론 벌 수 있겠죠. 하지만 예전만큼 로또 아파트는 이제 점점 사라져 갑니다. 지금 집값보다 재건축 분담금이 더 많이 나오는 초유의 사태가 실제 서울 강북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거래가는 점점 더 하락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물린 영끌족은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생전 한번 만져보지도 못한 그런 돈이 수억씩 지금 허공에서 사라지는 중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집 사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하고 부동산은 사이클을 잘 파악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단순히 뭐 재건축 호재, 재개발 호재, 이 호재만 따라가다가는 정말로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부동산 호재라는 게 부동산 상승기에는 그 상승의 효과를 더 배가시키고 집값을 더 폭등시킬 수 있고,
내가 거기에 잘만 올라탄다면 집을 잘 산 게 되지만 부동산 하락기 또는 부동산 정체기 이럴 때는 호재 하나로 이 모든 걸 역전시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재건축, 재개발 이슈나 호재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통 호재도 여기 또 다 해당됩니다. GTX, DEF 노선 추가라는 호재도 부동산 하락기, 정체기에는 판을 뒤집을 만한 그런 힘이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GTX A 노선도 15년, 20년 걸린 거고 또 B, C 요것도 20년 걸리는데 이제 그냥 발표만 한 나머지 노선들 그걸 보고 거기에 올인하는 게 맞는 건지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부동산 호재라는 것도 결국 부동산 사이클 안에 있는 아주 작은 점일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